미국의 중간선거가 어제 밤 사이부터 계속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원은 거의 공화당 쪽의 우세가 100% 확실시 되고 있고요.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표 차이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집계가 된 부분은 오늘 이제 정오가 좀 지나고 나서야 좀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지금 지금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거의 우세가 네. 점쳐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하원은 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상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초부터 네. 계속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상원이 이제 계속 경합이다, 아니면 뭐 민주당이 우세하다, 공화당이 우세하다 이런 조금 분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실 이제 며칠 동안은 공화당 우세 방향으로 시장이 베팅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을 보면은 일단 확률적으로는 상원이 약 50,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확률이 55%, 하원은 막 80%에서 90% 가까이 오른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집계된 상황 보면은 민주당이 현재는 이기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38,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37이고요. 근데 이제 경합주가 이제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네바다, 그다음에 애리조나라든지 위스콘신, 조지아 이렇게 뉴햄프셔 주까지 이렇게 이 중에서 세 군데 정도만 이제 공화당이 차지만 해도 일단은 공화당 쪽으로 우세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까지 확인해봐야 하다니.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 중간선거 끝나면은 우리 뭐 CPI도 봐야 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이번 주 내내도 그렇고 지난 주말부터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네. 중간선거 결과에 공화당의 우세, 이게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 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화당이 뭐 이기든 뭐 민주당이 이기든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오를 확률이 약 90%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말이 뭐냐면은 증시의 결국의 방향은 불확실성을 이제 싫어한다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정치와 경제가 또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될 경우에는 또 공화당만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라면 또 뭔가 기존의 정책이 있지만 여기에 좀 플러스를 더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더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 더 많은 거겠죠. 그런 점에서 중간 선거라는 자체의 어떤 이벤트가 종료가 됐을 시에는 주식시장의 방향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네. 있는 가운데 이게 또 해소가 될 것이다. 어쨌든 결과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뭔가는 나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 보면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까지 달러화가 네. 조금은 약해졌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좀 꺾였어요. 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고관업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섹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네.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업종은 네. 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증시의 이제 방향 자체를 먼저 보면은 네. 우선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면서 일부러 중간 선거 때까지는 약간 달러를 강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원래 뭐 달러가 계속 강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물가를 줄이려고 약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 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향 자체가 달러가 조금 완화가 되고, 달러가 완화되면 당연히 그 외 화폐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워낙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국제 그 경제 영향력에 너무 많이 받는 증시가 이제 한국 증시다 보니까 네. 일단은 증시가 방향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지금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한국 증시 상승 섹터라고 하면은 중간 선거에 대한 변수보다는 일단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인 구간에서 어떤 섹터를 살 수밖에 없냐면 역시나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의 며칠 동안을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1, 2위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화학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철강 그리고 운송, 자동차가 사실 환율 상승일 수도 있지만은 네. 근데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까지도 같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같이 좀 영향을 이제 받는 쪽의 이 미국 쪽 정책과 연관돼서 같이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만약에 공화당이 이긴다고 했을 때는 에너지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형 플랫폼 방산은 사실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좀 같이 포함되는 섹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제외한다면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섹터가 가장 그러니까 전통 화석 연료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대형 플랫폼, 그러니까 이 대형 플랫폼에 관대하다는 것이죠. 이 두 섹터가 이제 증시에서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에 공화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 하락을 할 수 있는 섹터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방향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민주당 쪽이 미는 쪽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2차 전지는 워낙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섹터라서 뭐 공화당을 잡냐, 뭐 민주당이 하냐 이 부분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근데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정책적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보시면 신재생도 오르고 있거든요. 막 풍력도 오르고 뭘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의 중간 선거 영향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사실 대세적인 어떤 그렇죠.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정책적인 연관도만 봤을 때는 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은 좀 드라이브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이게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그쪽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RA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IRA 공화당이 좀 약간 우세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뭐 관련해서 뭐 법안 발의도 했다고 하고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화당이라고 해도 그 공화당 사람들은 미국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주창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미국 우선주의는 맞죠. 계속적으로. 네. 예, 이제 공화당이 잡아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는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저는 일단은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될지 우선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 법안 발의는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발의가 돼서 뭔가 법안 처리가 돼야지 그 유예가 되든 뭐 없어지든 그러니까 하는 유예가 건데. 되는 게 유예라기보다는 폐기는 절대 안 되죠. 그쵸. 예, IRA 법안이 폐기라기보다는요. 네. 우선 정책적 드라이브가 약해지긴 하지만은 정책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인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이게 특히 2차 전지 쪽은. 신재생도 저는 결국에는 막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약해지면서 네. 좀 조정은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뭐 유예라도 돼서 우리 완성차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뭐 CPI 발표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선거 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이 가운데 네. 환율,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이 1,4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한 가격대인가요? 근데 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좀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조금 달러 강세가 누그러진 게 있다라고 네.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펀디멘탈적인 요소를 하나 본다면은 9월에 상품 수지가 우리나라가 흑자 전환됐어요. 네, 11월 8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9월 상품 수지가 이제 흑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서 이제 사실 경상수지 쪽이 흑자 전환가 되면 당연히 원화가 강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또 하나의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워낙 이제 국내 증시는 지금 원래도 저평가지만 지금 더 하락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펀더멘탈의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종료됐을 시에는 당연히 저평가된 부분을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네. 원화 자체도 저평가, 국내 증시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환율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원화 약세의 움직임보다는 다시금 좀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맞죠. 이제 말씀하신 게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300 지금 70원대인데 제 예상입니다만 뭐 방향을 일단은 뭐 정확히 가격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 자체는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초반까지는 1,3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12월 이게 CPI 발표가 있잖아요. 물론 예상보다 좋을 거라고 일단 보지만 절대적인 기준 자체는 아직 높고요. 그리고 12월 달도 금리 인상은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초반까지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변수가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유가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유가 또 오를 수 네. 있죠. 그리고 또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석연료에 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더 쓰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골드만삭스도 뭐 유가가 내년도 되면 100불 이상을 또 상회할 수 올라갈 있다라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물가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책 자체가 만약에 약간 이제 자유무역주의를 더 네. 강화하는 게 공화당 입장이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카펙스를 늘리면서 공급을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약에 쓴다면 즉 세계화 정책을 다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네. 달러 강세 흐름으로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해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사실 상승할 때라도 여기서 뭐 1,500원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하단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도 됩니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1,300원 초반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인 강세 흐름들은 일단은 지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정당이 바뀌었고 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이제 좀 올려놔야 연말까지 또 뭐 불만도 적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아지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염두를 해둘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또 연말에도 근데 걸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금투세 법안도 좀 걸리고요, 마음에 연말까지 금융투자 소득세. 그게 제일 걸리죠. 네, 그런 부분도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1차 하락 구간을 1,300원 초반까지 일단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이전에 한 달 전과 지금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율 분위기도 그래요.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계속 오른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좀 꺾이나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로 좀 선별을 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당연히 그 반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영향을 덜 받는, 죄송합니다, 덜 받는 게 아니고 환율에 민감한 오히려 업종이 여기서는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민감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이 이런 구간에서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다 저PER 영역에 있는
그 섹터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화학, 철강, 운송 전부 다 모두 아주 밸류에이션이 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 선거 이후에 빅테크 쪽에서 좀 긍정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민주당 쪽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성장주 쪽으로 있어서의 네.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환율 하락에 있어서 반도체는 오히려 수출에 좀 환율이 내려가면은 약간 상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뭘까요? 뭐 이제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의류도 그렇고, 원자재가 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그 반대로. 상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환율이 하락을 한다 해서 음. 뭐 어떤 섹터가 뭐 기업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네.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니고 주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워낙 또 이 반도체, 화학, 철강, 운송 밸류가 너무 싸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관점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